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저희 다시 만나게 돼서 좋고요.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편집장 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음과 상황 만들고 있는 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상 만들고 있는 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시간은 오랜만에 돌아온 코너예요. 알거나 모르거나인데요. 알거나 모르거나는 저희 패널들끼리 신학, 지식, 인물, 흥미로운 주제,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가볍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코너인데요. 비아 시즌2를 맞아서 새롭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알거나 모르거나의 주제어는 엔도슈아쿠입니다. 저희 슬기로운 독서생활 시즌2는 월간지 복음과 상황하고 비아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 2023년 12월 마지막 호 복상 커버를 장식한 엔도슈아쿠에 대해서 저희 방송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엔도슈아쿠를 소설 침묵의 작가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마틴 스콜세지 영화로 스토리를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엔도슈아쿠 탄생 100주년 맞아서 복음과 상황에서 흥미로운 기획을 했는데 아마 짐작컨대 강님의 아이디어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겠나 싶어서 이번 방송은 저희가 이제 강님한테 묻어가는 방송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엔도슈아쿠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복음과 상황의 기획 비하인드 같은 것도 좀 들어보려고 해요. 커벅을 진심으로 진짜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먼저 강님이 엔도슈아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아까 잠깐 침묵의 작가 이렇게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고요. 그래서 이번 엔도슈아쿠 탄생 100주년 기념해가지고 저희가 커버 다룬 거는 그 엔도슈아쿠의 다른 면들을 좀 짚어보고 그분이 사실 이제 현대 일본 문학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전후 일본 문학에 있어서는 거장에 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에서는 국민 작가라고 불릴 정도로 인지도가 있었던 분이라서, 그래서 그런 이제 다른 면모들까지도 같이 짚어보는 좀 그 기획으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엔도슈아쿠에 대해서 잠깐 짧게 소개를 하면 그 사실 엔도슈아쿠의 대표작들이 많이 이제 한국에 번역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책 날개에 있는 이제 소개 글들도 상당히 여러 버전으로 있는데, 제가 이제 인상 깊게 읽었던 그 두 책의 이제 책 날개에 있는 소개 부분을 제가 짧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먼저 읽어드릴 거는 그 엔도슈아쿠의 대표작 중 하나인 사무라이라는 이제 책의 2021년도 이제 그 번역본에 적혀 있는 이제 버전으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은이 엔도슈아쿠, 1923년 도쿄에서 태어나 구 만주 다렌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고베로 귀국한 후 11살 때 가톨릭 세례를 받았다. 1949년 게이오 대학 불문과를 졸업한 후 프랑스의 리옹 대학교로 유학. 1955년에 발표한 하얀 사람으로 제33회 아쿠타카상을 수상했고, 바다 독약으로 신초사 문학상과 마이니치 출판 문화상을 수상하며 일본의 대표적인 문학가로서 입지를 굳혔다. 1966년에 침묵을 발표하여 다니자키 주니치로상을 수상하였고, 이 작품은 동서양 문화의 차이나 신학으로 해결하기 난해한 문제 등을 밀도 높게 다루었다는 극찬을 받으며 세계 25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1995년 문화훈장을 수상하였다. 종교소설과 통속소설의 차이를 무너뜨린 20세기 문학의 거장이자 일본 국민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침묵, 바다와 독약, 예수의 생애, 내가 버린 여자, 깊은 강 등이 있으며, 그 밖에도 나를 사랑하는 법, 회상 등 다수의 인생론이나 수필집이 있다. 이렇게 소개가 나오는데, 이건 일반 출판사 뮤진트리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이제 그 출판사 쪽에서 이제 엔도슈아쿠를 소개할 때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그 책의 책 날개에 있는
그 저자 소개를 읽어드릴 출판사도 이게 아마 일반 출판사가 아닐까 싶은데 그 마지막 순교자라는 도서출판 지윤에서 나온 작품이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23년 일본 도쿄 출생, 1948년 게이오 대학 불문과를 졸업하고 1950년 가톨릭 유학생으로 전후 일본인 처음으로 프랑스에 건너가 리옹 대학에서 공부했다. 1955년 하얀 사람으로 제33회 아쿠다가상을 수상. 1958년 바다 독약으로 뭐 이거는 이제 수상 목록은 쭉쭉 그렇게 나오고요. 1980년 사무라이로 녹마 문예상, 1994년 깊은 강으로 마이니치 예술상을 수상했다. 고리아 산진의 별호를 가지고 구우타라, 게으름뱅이 시리즈로 재치있는 유머 작가로도 일세를 풍미했다. 1985년부터 1989년 일본 팬클럽 회장으로 지내고 1995년 문학 훈장을 받았다. 1996년 9월 73세의 일기로 1996년 9월 73세로 세상을 떠났다. 뭐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고요. 보면 이제 사실 그 저도 이제 커버로 한 꼭지를 당담했는데 그 커버에서 이제 제가 밝히기도 했었는데 일본의 이제 거의 모든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을 정도로 사실 그 굉장히 문학성을 높게 평가받는 작가인가 더불어 매번 이제 내는 책마다 뭐 수십만 부씩 이제 팔릴 정도로 인기 작가였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소개 글에서 약간 언급이 되는데 그 유머 작가로도 활약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이제 1980년대 후반에 썼던 이제 게으름뱅이 시리즈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먼저 입문을 했다가 좀 그 엔도에 좀 깊은 작품으로 들어가는 뭐 그런 사례들도 있고, 좀 일본에서는 좀 다양하게 읽혀지는 그런 작가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오히려 너무 기독교 작가로 소개가 많이 된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 저희는 좀 다른 면모들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그런 기획으로 좀 준비를 했었고, 그냥 몇 가지 좀 이렇게 인상 깊은 뭐 일화 같은 걸 얘기를 들면, 그 아드님이 이제 엔도 류노스케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게 아쿠타카 류노스케 상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해에 나와서 그냥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요. 아 정말.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그런 거 보면 성격이 좀 그 나오는 측면이 있죠. 네. 참으로 귀찮아하셨군요. 그리고 이제 막 한 사례 중에 이제 그 아들 여자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집으로, 근데 이제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막 전화를 받은 엔도 그 슈야쿠가 왜 그 없다고 얘기해 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들이 없는데 그렇게 들리게 전화로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되게 아들이 곤혹스러워했다는 이제 그런 그 이야기도 있고. 분류를 조정하는 건가요? 이게 뭐죠? 분류는 아니고요. 아무튼 굉장히 그렇게 이제 또 좀 독특하고 재미난 이제 측면이 또 있고, 뭐 근데 이제 전구 하나를 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좀 생활력도 좀 부족한 편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리고 아들하고 뭐 약속을 한 게 이제 3가지를 꼭 지켜라라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첫째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도모다치를 배신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친구 아니면 뭐 동료 뭐 이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이제 가까운 사람들을 배신하지 마라라고 얘기했고, 또 엔도 슈야쿠가 이제 약자에 대한 이제 연민어린 시선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약자를 바보 취급하지 마라, 이렇게 3가지를 남겼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후지 TV라고 일본 민영 방송 중에 제일 규모가 큰 그 방송의 사장까지 역임을 하고, 지금은 이제 그 퇴임을 한 다음에 일본 민간 방송 연맹인가 하여튼 거기서 그 지금 회장으로 있을 정도로 그쪽에서도 좀 나름 좀 뭔가를 좀 남긴 인물로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그 주변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보면 좀 재미난 측면들도 많이 있어서, 또 너무 이제 무거운 작가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하는 이제 그런 엔도의 바람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같이 뭐 놓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좀 한국에서 너무 좀 그 편향되게 해석되어 온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지적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그 에세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여러 출판사에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장르의 그런 책들이 또 번역되기도 해서 또 의외로 좀 또 번역사들도 있는 편인 뭐 그런 좀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인상적이네요. 근데 그 너무 재밌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를 묘원으로 남기신 분이 아드님한테 장난으로 그런 장난을 치시고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장난인가 봐요. 뭐 어렸을 때 뭐 장난은 된다. 뭐 약간 이런 건가요? 경마장이나 뭐 이런 데 막 데려가고 그랬다고 막 아버지를 기억을 하더라고요. 음. 그 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 이제 재미난 사례들이 좀 많고 유머러스한 분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뭐 그런 그 일화들이 좀 많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예. 아니 그 문학 강의만 해도 그 농담을 되게 많이 치시는. 네. 맞아요. 네. 너무 재밌어요. 그 지금 요 이번에 그 복상 커버에 엔도 슈아쿠에 대해서 쓴 분이 강님하고 김진혁 교수님, 김승철 예. 네 이렇게 세 분이신데 이거 어떻게 이 두 분이 그 엔도 슈아쿠 특집의 커버로 소개가 되시게 됐는지 섭외 비하인드 같은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예, 그 진짜 범님 아무 말도 안 생각하는. 지금 서리장님 여기- 아니세요? 아니, 여기 강님이 엔도시사코 이 권위자가 앞에 있으니까 제가 권위자라고까지. 제가 덕후라고 했더니 우리 저기 민호 기자님이 덕후가 아니라 권위자다. 아. 바로 잡아주시더라고요. 아. 권위자 권위자는 앞에서 아니고요. 쭈구리로 있어야죠. 뭐 침묵밖에 안 읽었는데. 아니 커버 커버 약간 약간 읽었어요. 예. 커버 이제 비하인드 뭐 커버 그 이렇게 섭외하는 비하인드를 뭐 들려드리기 전에 약간 이제 조금 이제 이 커버를 정하게 된 이야기 조금 짧게만 언급을 하면 네. 그 사실 엔도 슈아쿠가 3월 태생이어서 아. 저희가 작년에 사실 내년 3월에 해볼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마침 일본으로 이렇게 가서 저희가 뭔가 작업을 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이제 몇 가지 그런 구상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마침 가는 김에 그렇게 준비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그런 여러 가지가 좀 어긋나면서 사실 그 3월 지나니까 그냥 다루지 말자 뭐 이렇게 됐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타깝게도 저는 이제 2018년에 그 거기 일본 나가사키 소토메에 직접 다녀왔었는데 그때 이제 나중에 기획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갖고 왔던 자료들을 다 폐기를 했거든요. 올해 안 하는가 보다. 그러면 그냥 이제 접자 그러고 폐기를 했는데 이제 하필 이제 다른 매체들에서 아무도 안 다루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올해 가기 전에 한번 다뤄보자 해서 이제 다루게 된 거고 뭐 김진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일전에 그 여러 분들로부터 특히 이제 그 저희 찬님께서 그 엔도 슈아쿠 관련해서 김진혁 교수님 논문 쓴 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그 제가 이제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막 직접 이렇게 들이댈까 하다가 그러면 너무 또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아가지고 있는데 제가 딱 하나 찾은 게 그 IVP랑 이제 저자 인터뷰를 하신 내용 중에 그 책 뭐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신가요 했더니 그냥 뭐 신학자 책을 소개하면 너무 좀 빤할 것 같으셨는지 신학자 말고 다른 이제 그 저자의 책을 추천하겠다라고 하면서 엔도 슈아쿠의 모든 책 뭐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을 좀 이렇게 발판 삼아서 좀 요청을 드린 감이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발표는 하셨는데 간행이 되지 않은 뭐 십몇 년 전에 그 논문들 중에 하나를 이렇게 번역하셔가지고 좀 수정하셔서 저희 쪽에 게재해 주시기로 하셔가지고 저희는 너무 이제 감사했고 그 엔도 슈아쿠가 성서를 어떻게 읽었는지에 대한 이제 글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글이 하나 실렸고 또 김승철 교수님은 워낙 이제 엔도 슈아쿠 관련해서 권위자로 유명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당연히 기획을 하면 뭐 인터뷰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만약에 일본에 갔으면 이제 그분을 그 다리로 삼아서 뭐 이곳저곳 좀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접촉을 해볼까 뭐 이렇게도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뭐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마침 이제 제가 이전에 다른 매체에 있을 때 김승철 교수님이 인터뷰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마침 이제 대만에 계셔가지고 근데 써주시겠다고 흔쾌히 얘기하셔서 그러면 그 특별히 요청 드렸던 게 사실 그 흔적 아픔의 문학이라는 주제로 한국에서
굉장히 두꺼운 그 연구서를 내시긴 했어요. 엔도시아쿠 네. 관련해서. 근데 이제 그 일본으로 가셔서 그 난잔 대학에서 계시면서 또 추가 작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탐정 소설로 읽는 엔도시아쿠 관련된 책을 일본어로 내셨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좀 해주시라 그렇게 요청드렸더니 뭐 그쪽 방향으로 좀 써주셨고, 또 저희 복상 독자 이제 6명 그 저희가 아름아름 이제 소문으로 듣거나 저희가 알고 있는 엔도시아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또 요청을 드려가지고 뒤에 짧은 글들로 실렸는데, 확실히 이제 그런 이제 덕후들에게는 좀 사랑받는 작가다라고 느낀 게, 그 6분에게 저희가 분명히 500자 내외로 써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렸거든요. 근데 3분이 뭐 1,500자 뭐 이렇게 써서 보내주셔가지고 그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3편은 이제 500자 정도로 맞춰서 나가고 3편은 거의 뭐 1,500자 뭐 그렇게 실려서 나가는 예. 뭐 그런 식으로 저희 이제 커버랑 이제 비하인드 커버 스토리 이렇게 구상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흥미롭고 좋더라고요. 복상에서 되게 다양한 주제, 지난번에 웃음도 되게 주제가 되게 신선하고 흥미로워서 또 재밌게 봤는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아무도 다뤄주지 않는 엔도샤쿠의 100주년 탄생을 또 본가 상황에서 다뤄줘가지고 저도 너무 흥미롭게 봤는데, 엔도샤쿠에 대해서 사실 강님이 할 얘기가 제일 많으시지만 그래도 또 한마디씩은 하셔야 되니까 권위자 앞에서 본인 각자 우리 패널들이 또 엔도샤쿠 읽은 것 중에 원픽 있으면 하나씩 얘기를 해볼까요? 범님은 뭐 하신 거예요? 듣다 보니까는 제일 독자로. 되게 독자네. 그 뭐 기획이 이제 지난번에 웃음 했었고 지금 엔도슈사쿠인데 이제 저는 이제 오랜 독자들도 이제 염두를 하고 있다 보니 가끔 이런 걸 할 때 약간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이런 거 해도 되나? 근데 이제 우리 독자분들은 좀 그래도 너그럽고 이런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 이제 늘 우려했던 것보다는 뭐 그 우려했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데, 근데 웃음 주제로 했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삶을 구성하는 감정들이나 어떤 이야기들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어떤 특정 뭐 엄숙주의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떤 그런 틀, 뭐 복상다운 거라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복상에서 왜 이런 걸 해? 약간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우려는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준비하면서는 그런 걱정도 하지만 복상은 뭐 전공투 다뤄야 되나요? 그래서 제일 독자로서 그래 이런 거 재밌잖아. 이제 기분도 환기시키고 뭔가 여러 감정, 인간이 누리고 인간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감정, 이야기 그런 것들을 접해야 우리도 좀 삶이 풍성해지고 그렇죠. 좀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해서 저는 되게 재밌게 준비하고 재밌게 읽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범님 인맥도 동원하시고, 네, 웃음편에서는 웃음편 네네네. 인맥도 동원하시고. 사실 그때 좀 현타가 왔어요. 정리 다 해놓고 내 복상이 싫어도 되나? 왜요? 제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 기획하신 분이 따로 계셔서 이제 기획 안에 그 뭐 편집장의 친구분이 개그맨이시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서 했는데 이제 정리 다 해놓고 이거 복상이 나가도 되나? 그런 생각이 했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감정, 우리 주변에 나와 직결되어 있는 그런 깊은 곳에 있는 감정들 같이 나누는 게 우리 삶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네. 저는 침묵과 침묵의 소리 2권만 읽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책들은 이제 뭐 수필 같은 것도 이제 다른 사람 책꽂이에 있는 거 뭐 한두 꼭지씩 읽긴 했는데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침묵의 소리,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문학가가, 소설가가 자기의 소설에 대한 설명을 쓰는 책을 다시 쓴다는 게 좀 이거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닌가?
umberto eco가 장미의 이름에 대해서도 그치.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좀 낯설긴 했어요. 그게 얼마나 오독되고 있으면 답답해서 자기가 이 침묵의 소리라는 책을 또 쓸까. 그래서 근데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소설가가 쓸 수 있구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틀을 깨고 쓴 거 아닌가? 왜냐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소설을 못 써서 사람들이 오독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뭐 그런 걸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 썼네 해서 전 되게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침묵하고 침묵의 소리. 침묵은 뭐 예전에 읽었었고 침묵의 소리는 나왔을 때 읽었었던 것 같은데 네. 워낙 뭐 보면 막 그런 얘기들도 들었다고요. 엔도가 막 군고구마 먹고 있으면 아니 그 작가님이 군고구마도 드세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이제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럼 생고구마 먹나요? 뭐 어떻게 무슨 아 말인지. 그래.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 물어봐. 그런 뭔가 한계에 그러니까 진지한 얘기를 하거나 뭔가 재밌는 얘기를 하거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사람 캐릭터를 이렇게 딱 잡으면 그거랑 같이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반대되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자기를 보면 자기가 예를 들면 이미지가 뭐 내가 좀 뭐 예를 들면 좀 뭐 차분해 보인다? 뭐 그런 인상을 갖고 있으면 뭐 유머 그런 건 한 개도 안 보고 나는 늘 이렇게 차분하고 그런 그렇죠. 클래식만 듣고 네. 뭐 그렇게 그렇죠. 그렇지 길거리에서 오뎅 안 않잖아. 먹고. 그런 그렇죠. 길거리에서 오뎅 안 먹고. 그렇지 않잖아요. 네. 다 사람이 뭐 좀 그거랑 반대되는 어떤 면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작가들도 그렇지. 근데 참 그래 맞아. 우리가 그런 경향이 있죠. 재밌다. 군고구마를 먹냐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저희 커버로 실은 글 중에 하나를 보면 그 융심리학에 대해서 좀 엔도 시아쿠가 좀 많이 관심을 가졌다라고 돼 있는데 그 융심리학의 핵심적인 이제 개념 중 하나가 대극의 합일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자기를 찾으려면 자기의 어떤 원형의 그림자도 끌어안고 여러 이제 그런 그 음과 양을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막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를 이제 다 끌어안는 그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런 이제 인간상이 굉장히 건강한 인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약간 이제 기획의 변으로서 이렇게 쓴 이제 그 내용으로는 그 엔도 시아쿠의 그 무거운 면뿐만 아니라 가볍고 그 여러 측면을 보는 것 자체가 사실 저희가 좀 인간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도 좀 하나의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의도한 부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님은 원픽이 침묵과 침묵의 소리. 침묵과 침묵의 소리. 네. 네. 원픽이 아니네요. 투픽인가요? 네. 네. 침묵의 소리로 갑시다. 뭐 제가 선정한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팔리는 건 아니지만 침묵의 소리로 정하겠습니다. 네. 되게 오늘따라 진짜 자신이 없어 보이시네요. 권위자가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없을 일인가. 이렇게 없을 일인가. 저희 편집장님이 이렇게 겸손하십니다. 그러니까. 찬님, 네. 찬님 원픽. 뭐 저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엔도 시아쿠 이렇게 막 근데 조금 읽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당연히 이제 침묵가는 어쨌든 그 신학생이라면 뭔가 그 따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신학생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될 소설 중에 있었어요. 침묵이. 니네가 신학을 한다면 이런 건 읽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제 기억에 뭐 그 중에 뭐 하나가 뭐 사람의 아들 뭐 그 당시에 뭐 있었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있었고 죄아벌 뭐 도스토옙스키 소설이랑 그 다음에 이제 침묵 정도가 있었던 건데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사실은 아마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읽은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제일 두껍기 때문에. 그리고 죄아벌도 사실은 많이 안 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의 아들이랑 침묵은 많이 읽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래서 침묵은 봤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신학교 때는 안 읽고 군대에서 보고 그랬는데 근데 그 뭐가 충격적이란 건지 잘 몰랐어요. 저는 이해가 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되게 충격적이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 뭐 이렇게 밟는데 망설여. 그냥 밟으면 되지. 아니 당연히 살아야지. 막 이러면서.
아유 정말. 아니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제가 원래 이제 추천하려고 들고 온 책이 문학강인데 거기에서 엔도 시아쿠가 문학강이 그 제일 첫 챕터에서 본인 침묵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얘기를 하면서 후미에 밟는 얘기를 하면서 그 후미에를 이제 만약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의 사진이 여기에 있고 너가 이걸 밟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밟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물론 저는 제 아내 사진이 있으면 밟을 겁니다. 살아야지요. 이렇게 하면서 아 그게 생각이 났어. 갑자기 너무 웃겨. 그랬는데 그래서 뭐 어쨌든 그리고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뭐랄까 약간 그러니까 그 침묵에서 드라마틱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고문의 참신함이랄까요? 아니 이런 근데 나도 그 생각한 것 같아요. 저도 아니 고문이 너무 참신한 거야 이게. 영화로 꼭 만들어야 돼. 아니 이거는 보통 고문을 할 때 막 저희도 막 민주화 막 운동이나 막 혁명 그런 거 하면은 A가 혁명 가면 그 사람의 육신을 괴롭히고 막 이러지. 저기 옆에 있는 사람을 네가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그거를 따가지고 이런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차원 높은 고문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인간성을 굉장히 높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찬님 같은 사람은 당연히 그냥 왜 내가 저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지? 무슨 상관이 약간 이런. 네.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고문들이 생각이 나요. 네. 그렇게 저는 아직도 얘기하니까. 딴 거는 잘 처음에 기억 안 났다가 그 고문은 굉장히 기억이 났고 그걸 영화화하니까 역시 참신하다 진짜 되게. 너무 약간 그 일본 기독교의 좀 독특성 이런 것도 또 많이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그 고문을 창안한 다이묘가 맞아요. 사실 그 원래 다이묘로 이렇게 그 굉장히 잘 나갔던 인물들은 다 좀 그 뭐 군대 지휘나 이런 걸로 좀 한따까리한 분들이신데 이제 그분은 아니었거든요. 그 고문을 창안한 분은 이제 원래 기독교인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아니게 된 이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군사 지휘 뭐 이런 걸로 좀 잘 나가지 않고 오히려 그냥 문관이었는데 굉장히 그 다이묘까지 됐던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비상했던 아마 이제 그런 분이었지 않을까 그 창안했던 그 분이. 다이묘도 사실 되게 도박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기독교에 이래야지 사실 그거에 괴로워하고 막 그렇죠. 막 이러는데 저것처럼 이렇게 제가 한창 양아치던 시절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니 왜 이게 뭐야 이게 이러면서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 막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침묵을 다시 보게 된 게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나가다가 근데 진지해지고 좀 더 이제 기독교 진지가 난다는 거는 아무래도 스콜세지 그 사일런스를 다시 개봉하고 나면서 다시 봤는데 그때는 좀 더 그런 예전에는 예전에 또 이해가 좀 안 됐던 게 왜 이렇게 영성체를 찾아 헤매이는 건가? 이건 또 개신교 감각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빨리 신부를 왜 이렇게 신부를 찾아 헤매는 건가? 그 사람들이 혼자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개신교 마인드에서는 두세 사람이 지어가지고 그러면 예배인데 뭘 이렇게 걱정을 하나 이게 애초에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계속 문제시하니까 막 그리고 신부들도 계속 우리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해줘야 되고 막 이게 그러니까 되게 강한 성직자주의와 진짜 그런 성직자주의를 되게 실제로 또 원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멘탈리티가 그 당시에는 잘 이해가 안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고문은 참신하고 아무튼 뭐 그랬는데 다시 보니까 이제 그런 결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진지함이 좀 와닿았던 것 같고 지금은 그때 다시 보니까는 되게 좋은 소설이다. 굉장히 극적으로 굉장히 잘 만든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저는 그 사이에 저는 뭐랄까 이거는 엔도 시아쿠뿐만 아니라 일본 작가 전반에 대한 제 그냥 반응이 그런 것 같은데 그 예전에 언젠가 그 가수 이적 씨가 하루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루키는 언제나 소설보다 에세이가 더 재밌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일본 작가들 대체로 접할 때 그래요. 일본 작가들은 대체로 소설보다 에세이가 더 재밌다. 물론 침묵은 굉장히 탁월한 저작인데 제가
바다와 독약을 좀 봤었고 깊은 강도 봤었는데 깊은 강도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내용이 좋은 거랑 소설적으로 재밌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네. 되게 진지한 메시지고 깊게 어떤 것을 소설적으로 탁월하게 진술하는 거랑 그 내용의 심각성의 그 사고의 밀도를 하는 건 좀 다른데 엔도 슈샤코는 사고의 밀도에 비해서 소설적 재미는 좀 그 침묵은 그것이 되게 그래도 잘 했던 반면에 딴 거는 조금 저는 심심한 편 아니었나 그런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저는 저의 원픽은 둘 중에 하나를 되게 고민했어요. 나에게 있어서 하느님은이라는 책과 그 인생의 화를 내봤자라는 책을 했는데 나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근데 이것도 약간 뭐랄까 근데 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되게 소설가 안에서 그리고 그 엔도 슈샤코의 주요 문제의식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저는 일종의 신학적 에세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뭐랄까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중간에 좀 멈춘 것 같다는 느낌도 동시에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네. 에세이니까. 그래서 그냥 한없이 그 가볍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계속 찾아들게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인생의 화를 내봤자를 저의 엔도 슈샤코 원픽으로 꼽고 싶습니다. 이게 되게 놀랍게 저는 이게 가장 엔도 슈샤코 제가 나눈 책들을 조금 한 대여섯 권 정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나중에 산 책에 거의 해당하는 것 같은데 가장 제 작업 책상 가까이에 있어요. 심심할 때마다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도 그 일본식 이게 뭐랄까 한국 에세이도 그 에세이가 되게 진지한 에세이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 막 그 드라마틱한 인생을 또 진술하면 되니까는 되게 진지하고 무겁고 이런 에세이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뭔가 정말 표현하고 싶을 때는 보통 진지한 주제를 다루니까는 진지한 에세이는 쓰기 쉬운데 가벼운 에세이가 쓰기가 은근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에세이가 재미있기가 나는 정말 농담인데 그걸 농담처럼 받아들이게 다른 사람들도 농담처럼 받아들이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일본은 되게 좋은 의미에서 약간 이런 만담식 에세이가 계속 계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키도 무라카미 라디오라든지 제 기억에 옛날 기억을 따르면은 뭐 지금은 이제 그 잔문집으로 다 묶여서 나온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무라카미 류도 그렇고 그 만담식 약간 가볍게 쓰는 에세이를 쓰는 어떤 그런 계보가 꼭 있는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엔도 슈샤코의 이 인생의 화를 내봤자는 굉장히 재밌는 편이다. 네, 그래서 아까 뭐 제 아내였으면 그냥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런 식의 유머가 근데 물론 좀 안타깝게도 요즘 젊은 분들이 봤을 때는 좀 확실히 좀 뭐랄까 좀 꼰대스럽다 그런 인상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절반의 꼰대 마인드 너무 좋아하고 네.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요. 네. 그걸 좀 감안해서 이렇게 독자분들이 잘 읽으면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고 네. 저희 뭐 비하인드 커버 스토리로 그 11호에 실린 이제 저희 독자의 원픽 중에 네. 그 인생의 화를 내봤자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골 때리게 웃긴 나의 아저씨라는 제목으로 이제 저걸 원픽으로 꼽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진심으로 그리고 저는 그 글을 좀 재밌게 쓰고 싶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가볍지만 웃기지만 그러면서도 저는 되게 좋은 의미에서 이 엔도 슈샤코의 인간됨이 잘 드러나는 게 근데 사실 잘 웃기려면 자신에 대한 되게 정직한 관찰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엔도 슈샤코가 그러면서 되게 자신에 대한 정직한 관찰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되게 그 재미있는 에세이를 어떻게 쓰는 법에 대해서는 자기를 잘 봐야 된다. 는 되게 원리 원칙을 되게 잘 보여주는 케이스라는 점에서 그리고 아까 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런 진지한 엔도 슈샤코와 가벼운 엔도 슈샤코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진지한 얘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가벼운 얘기도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근데 이게 절판인 것 같은데 저는 중고 서적을 구할 수 있으면은 아마도 저렴하게 이게 뭐 엄청 여기 부제도 되게 안 팔리는 제목인데 만년 노벨 문학상 후보자의 나답게 사는 즐거움 왜 이렇게 자학적인 부제를 달았는지 모르겠어요. 노벨상 문학상 작가면 작가지 뭐 만년 노벨 문학상 후보 아니 아코타가 상도 아까 보니까는 네. 노마 문학상도 수고하고 제가 아는 몇 안 되는 일본 문학상을 거의 다 타셨는데
아코타건 수상자라고 막 그 표지로 그 책 홍보 문구로 건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굳이 만년 노벨만서 후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자학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소개가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엔도시아쿠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특히 네. 좀 뭘 어떻게 그러니까 세일즈 포인트를 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잡느냐가 좀 잘 드러나는 것 같은데 너무 막 그 비기독교 출판사들에서 내는 엔도시아쿠 책들의 어떤 소개글하고 네. 그 기독교 쪽 출판사에서 낸 이제 주요 저작들을 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불행하게도 기독교 출판사에서 이렇게 출간을 하게 돼서 이제 거기서 보면 또 너무 그쪽으로 무게를 잡고 아까 그 차님이 나에게 있어 하느님은 이거 해가지고 제가 검색해봤는데 네. 소제목이 아주 재밌어요. 나는 왜 불교보다도 그리스도교에 이끌리는가? 맞아요. 네. 요즘에 이런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왜 못하죠? 왜 못하죠? 네? 약간 종교 편향. 아니 그럼 기독교가 종교 편향이 아니 뭐 이렇게 종교 편향인 거 말고 어디 있어요? 그냥 기독교인인데. 아니 제가 내용은 못 봐서 모르겠는데 네. 이 목차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는 왜 불교 이게 일본 사회에서는 재밌는 제목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 와서 요 제목으로 누군가 칼럼을 쓴다고 생각했을 때 약간 예상되는 반응들이 조금 그렇죠. 팍팍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걸 비교하면서 읽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고 일본 사회와 또 우리 사회는 다른데 요거는 일본 사회에서 이렇게 읽히네. 또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어떤 면에서 그런 제목을 한국 사람이 쓰면은 양쪽에서 그 기독교와 불교 양쪽에서 다 욕먹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 어떤 에세이라는 거는 뭐 말씀하셨지만 이제 자기 객관화, 솔직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데 또 그거를 사회 감수성이 어떻게 받아들여주는지 그 여유, 그런 뭐라 그럴까 그 진폭을 감당할 수 있는 여백이 있는가? 그게 되게 또 에세이의 중요한. 그렇습니다. 에세이 시장이 갈 수 있느냐 여기서 주저앉느냐 그거를 판가름하는 또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기독교 출판계에서 에세이가 안 팔리나 봐요. 어느 정도 저는 네. 동의. 약간 근데 재밌는 면은 있는 게 엔도시아쿠 이제 에세이로 나온 것들이 보면 다 이제 몇 세 찍기는 했더라고요. 일반 출판사 쪽에서 낸 것들도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 한국에서도 좀 나름 뭐 팔리고 그런 흔적들이 있구나 싶고 그냥 필립 얀시가 이제 그들이 나를 살렸네라고 하면서 그 책에서 이제 엔도시아쿠가 자기에게 영향을 지대하게 줬다라고 한 명으로 언급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일본 기독교의 독특성 이야기하면서 그 누가 봐도 기독교적인 작품들조차도 뭐 일본에서 수십만 부씩 팔릴 정도로 되게 주목을 받고 엔도시아쿠가 뭐 그런 것들을 되게 흥미롭게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판매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좀 이제 엔도시아쿠를 그 일반 출판사에서 고르게 되는 좀 그런 그 하나의 이제 근거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워낙 이제 작품을 뭐 많이 쓰셔가지고 그냥 그 일본 어판 위키에만 잡히는 것만 해도 거의 200권 가까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그 장르적인 모습들을 보면 좀 한국에서 좀 편향되게 읽히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보면 굉장히 많이 번역돼 있는 그래서 여러모로 좀 특이한 그 작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따님은 어떤 픽을? 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그 옆에 저희 권위자가 계시니까 제가 이 방송 들으시면 다른 분들 다 까먹으시고 이제 강림은 엔도시아쿠의 권위자다. 요 하나만 이제 내년에 이제 101주년 때 이제 공중파 인터뷰. 평화 방송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가톨릭 평화 방송에. 그래서 막 이렇게 제가 무슨 엔도시아쿠 다 읽고 이런 건 아니라서 원픽할 그게 그렇긴 한데 그냥 소설 몇 개, 뭐 에세이 몇 개 이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거는 포이에마에서 나왔었고 이게 언제죠? 이게 언젠지 아무튼 몇 년 전에 포이에마에서 나왔던 엔도시아쿠의 문학 강의라는 책 들고 왔거든요. 이게 그
제목에서 그냥 어떤 책이라는 건 아실 수 있는 책인데 엔도 슈아쿠가 이제 문학 강의한 거를 이제 책으로 엮은 건데 저는 이거 이제 제가 읽기 전에 좋아했던 포인트가 이미 좋아했던 포인트가 있고 이미 좋아한다고요? 이미 좋아한 포인트가 있고 그래서 읽으면서 또 좋았던 게 있었는데 읽기 전에 일단 좋았던 거는 이 책에 대한 책이라는 거잖아요. 네. 책에 대한 책인데 책에 대한 책이 그런 이제 비평가들이 쓰는 책에 대한 책이 있고 소설가들도 책에 대한 책을 종종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굳이 얘기를 하면 소설가들이 쓴 소설에 대한 책을 좋아해요. 근데 그게 비평가들이 쓴 책은 다 재미가 없고 나는 싫다. 그거는 아니고 저도 당연히 재밌게 읽는 게 있는데 그 비평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좀 태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를 평가하는. 나는 그런 소설을 쓰지 않으면서 이제 누군가의 소설을 평가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자칫하면 조금 그런 어쨌든 그 태도에서 약간의 그런 불편하거나 아니면 이래도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제가 소설을 쓰지 않으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경계가 있고 그리고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소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런 태도면에서도 그렇고 글을 쓰는 사람들 눈에 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직접 자기들이 쓰니까. 그래서 이야기에 대한 진짜 좋은 응답이 저는 항상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소설가들이 어떤 소설을 읽고 그 소설에 대한 응답으로 자기의 소설을 쓰고 이런 과정을 제가 되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통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소설가들이 이제 소설에 대해서 쓰면.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소설가인데 그 사람이 뭔가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러면 일단 관심 깊게 읽기 전에 좋아요, 이미. 그래서 엔도 슈아쿠의 문학 강의는 읽기 전에 그래서 좋았고 읽으면서 좋았던 거는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 이제 엔도 슈아쿠가 문학 강의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이제 큰 줄기가 기독교 문학이거든요. 근데 기독교 문학이라는 게 이제 엔도 슈아쿠가 되게 호교론적인 문학하고 되게 구별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는 작가가 그냥 기독교인인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소설가인 거죠. 그래서 무슨 종교를 전파하겠다. 내가 기독교의 진리를 증명하겠다. 뭐 그런 의도 없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 편을 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엔도가 그래서 그런 호교로는 신의 편을 드는 거잖아요. 근데 소설가는 이제 인간 편을 드는데 그런데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런 소설을 기독교 문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엔도 슈아쿠가 본인 소설에서도 종종 되게 언급을 하고 그러는 그 프랑스어 모략의 테레스 테스케루 여기선 테스케루가 맞는 발음이라고 써있던데 제가 본 거는 테레스 테스케루인데 어쨌든 그 소설을 언급하는데 그게 저한테 되게 엄청 중요한 책 중에 한 권이에요. 그래서 제 인생에 뭔가 몇십 년 동안 저한테 정말 중요하게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그게 무슨 되게 프랑스어 모략이 일단은 노벨 문학상 받은 게 1950년대인가 그렇고 요즘에 무슨 갓 노벨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요즘에 뭐 되게 힙한 무슨 작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주변에서 읽은 사람 만나기가 별로 쉽지가 않죠. 당연히 저 혼자 그냥 읽은 거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이 소설을 진짜 사랑하는 엔도 슈아쿠가 그 소설에 대해서 되게 길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 이야기로 처음으로 이 소설을 가지고 제대로 수다를 떨어본 저는 저한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되게 좋았고 전체적으로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게 지금 포에마에서 나와서 진짜 되게 반가운데
저는 이야기를 읽는 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왜 중요한지 생각을 안 해보다가 이거 이제 다시 이번에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그런 이제 저희 인생이 하나의 이야기잖아요. 어떤 개념이나 교리나 이런 거이기보다 이야기에 가까운데, 근데 이야기가 내 인생이라는 이야기 하나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특히 신앙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면 어디서 뭐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았다. 그럼 이제 내 이야기만 알고 있는 거야. 나는 기도한 병이 나. 그 권사님한테 가봐. 거기 가서 기도하면 낫는다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 이야기를 딱 하나만 알고 있으면, 그러면은 그분의 신앙도 진실하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저희 신앙이 그렇게 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한테 정말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도 잘 들어야 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자기에 대입해서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프다고 와서 얘기를 해도, 아니 거기 가보라니까? 그러면 아니 거기 가봤어. 근데 안 나았어. 그러면은 너가 안 믿은 거 아니야?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의심한 거 아니야?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이야기에 다른 사람을 다 끼워 맞추고 그거가 아닌 이야기는 배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에서 이런 정말 그러니까 기독교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그리고 정말 깊고 진지하게 끈질기게 물었던 질문을 갖고 있는 그런 문학들, 그런 문학들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는 게 저희 신앙에도 되게 중요하고, 좋은 인간이 되는데도, 그러니까 꼭 신앙이 아니더라도 그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막 진지하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아까 얘 들었듯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웃기고, 강의 중간중간에 정말 가벼운 재미있는 농담 같은 것도 많고, 그리고 엔도샤쿠가 그런 에세이 쓸 때 그런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는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정말 재미있게 쉽게 그러면서도 또 깊이 읽으실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추천을 합니다. 네. 와, 진짜 되게 길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오랜만에 따님이 거의 네. 뭐 아웃사이더처럼 거의 서사시 한번 얼굴을 그러니까요. 해주셨습니다. 권희재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반전입니다. 나중에 두 분이 따로 방송하시면 뭐 엄청 한 그럼, 4시간, 네. 5시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어. 제가 이거 지금 좀 까먹고 있다가 오늘 약간 사실 이거 너무 TMI지만 왜인지는 말씀 못 드리는데, 이거 막 지하철에서 읽으면서 엄청 울면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몰입이 돼 있는 상태라서 죄송합니다. 포테 터지셨습니다 지금. 건들지 마라 지금. 원자도 필요 없다. 난 지금 이거 보고 운 사람이다. 아니 너무 죄송해. 내가 혼자서 너무 네. 이렇게 너무 혼자 되게 하이퍼 됐을까봐 죄송합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 2018년도에 나온 책이네요. 아 그쵸. 그래요? 그렇게 네. 벌써 됐나요? 근데 되게 좋은 게 남녀 성비가 거의 50대 50이네요. 이 책 자체가. 구입하는 분들. 네네네, 구입하신 분들이. 오, 기독교. 그러면 여자분들이 많이 평소보다 사셨다는 그쵸, 그쵸. 뜻이죠. 네. 그러니까요. 기독교 출판 그거에서는 되게 이례적인 일이네요. 네네. 3, 4, 50대가 거의 비슷한 비율.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에 소개되는 소설들을 같이 읽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 번역돼 있는 것도 되게 많고, 이 소설가의 이 소설이 번역이 안 됐어도 그 소설가의 소설이 뭐 하나는 번역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머리학도 있고 조르주 베르나로스도 있고, 그 시골 사제 일기 쓴 사람, 그리고 그레이엄 그린이 있죠. 네네, 주리안 그린하고 그레이엄 그린하고 네. 이렇게 있는데, 이 책의 첫 문장이 저는 대설가가 아니라 소설가라서 작은 이야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네. 이거 유머죠? 유머죠. 네. 그래서 되게 그런 편하게 읽으실 수 있어요.
네. 조금 진지하게 말씀드렸지만 강림 원픽 대망의 권위자의 권위자가 그런 뽑은. 아, 자꾸 권위자라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부담되는데 따님 이야기 너무 좋았고요. 아까 소설가가 아니라 대설가입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 그 자기 단편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가 내가 아들을 잃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고 당신 많이 배웠으니까 한번 물어보자. 뭐 약간 요렇게 이제 하는 그 소설의 어떤 단편 소설의 끝장면에 나오거든요. 그랬는데 막 이제 침묵을 하면서 어떡하지, 난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나는 대설가가 아니라 소설가일 뿐인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지,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끝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가로서 그 갖는 어떤 자의식에 대한 어떤 내용인데 약간 이제 그 저는 이제 권위자라기보다는 덕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엔도시아쿠 덕후, 그 덕후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여러 그런 것들이 막 그 교차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작가든지 사실 그 사람의 전작을 본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작품 중에 좀 많은 책들을 보다 보면 이게 뭐 비슷한 주제가 섞이기도 하고 뭐 여러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재미도 좀 많이 그 엔도시아쿠가 있는 이제 그런 작가인 것 같고, 사실 저는 이제 원픽이라면 뭐 사무라이라는 작품을 이제 꼽을 수 있겠는데 사실 뭐 이미 침묵이나 이런 걸 읽으신 분들에게는 권해드리고 싶은 책은 좀 다른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좀 그 절판이 된 책이긴 한데 이제 마지막 순교자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단편 소설집이에요. 근데 엔도시아쿠가 사실 1950년대 거의 일본 최초로 유학생으로 이제 프랑스에 갔으니까 인종차별을 엄청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너 왜 그 기독교 믿어, 서양 종교 믿어, 너 뭐 애국자 아니야? 막 약간 요런 느낌으로 막 그런 비아냥거림도 많이 있었던 때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 가서는 또 막 전쟁 범죄 국가의 어떤 국민으로서 취급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주눅들고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들도 다 이제 소설로 한 편 한 편 다 이제 다루고 있는 이제 그 단편집이기도 하고, 또 이제 침묵 이후에 240년 정도가 지나서 뭐 이게 굉장히 그 나가사키 쪽에서 숨어서 이제 기독교인으로 생활하는 뭐 가쿠레 키리스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이들이 이제 240년 만에 이제 가톨릭 교회를 찾아가지고 뭐 어찌됐든 그 이게 숨은 신자 발견이라는 사건으로서 이제 대두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사실 그 종교 정책이 관용 정책이 아니라서 순교자가 거의 마지막 순교자로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또 이제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 이게 침묵이 발표되기 6년 전의 작품이어가지고 그런 어떤 엔도의 여러 결들을 좀 느낄 수 있는 이제 단편집이라서 뭐 그냥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고, 그 제가 꼽은 원픽은 이제 사무라이라는 그 책인데, 사실 아까 이제 따님이 그 문학 강의 이야기하시면서 그 엔도시아쿠의 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기독교인이면서 소설가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한국 같은 경우 엔도의 주요 저작이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와서 좀 그 오히려 오독이 된 사례가 이제 대표적으로 침묵이랑 사무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라이 같은 경우 이제 그 지금 침묵으로 가장 많이 이제 돈을 번 이제 모 출판사,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위대한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제목이요? 예, 위대한 몰락. 그래서 이게 사실 사무라이랑 이제 신부 한 명이 교차되면서 서술되거든요. 막 이야기가. 그래서 신부의 이야기로 오독을 하더라고요. 이게 사무라이의 이야기인데 사무라이가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제목 엔도가 생각한 제목은 이제 왕을 만난 사나이인데, 왕을 만난 남자 뭐 이런 제목인데, 그 이제 침묵의 배경인 이제 시대 20년 전 정도에, 그러니까 그 기독교 박해가 부분적으로 일본에서 이루어진 이제 때에 그 멕시코에 이렇게 약간 교역을 맺기 위해서 그 일본 그 영주 중에 그 몇 명 이렇게 그 사절단을 보내는데 거기에 이제 사무라이 한 명이 섞여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다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이제 가면서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이 일본 국내 상황이 바뀌면서 처형되어야 되는 이제 때에 놓이게 되는데, 그때 묘하게도 내가 그냥 그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임무를 수행하고자, 그러니까 교황을 만나려면 또 뭐 저기 스페인 왕을 또 아련하려면 그런 그 어떤 의식들이 좀 필요하니까 받았던 그 세례가 그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 자기가 뭐 그 일본으로 들어와서 이제 처형을 당해야 되는 순간까지 이렇게 가게 되니까 그 사람이 왠지 모르게 굉장히 자기랑 가깝게 느껴지면서 뭐 하여튼 그런 이제 발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기서 이제 나오는 주요한 신부가 뭐 어찌됐든 그 막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이제 통역으로서 이제 가서 이렇게 중간에서 역할을 하다가 자기의 이제 야심 같은 걸 내려놓는 이제 그런 이제 식으로 또 이제 뒤에 구성이 되는데 그렇게 이제 두 가지의 서사가 같이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위대한 몰락 가지고 그게 1983년에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서평을 쓴 이제 분들의 글을 보면 신부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제목 때문에 그렇게 좀 보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제가 뭐 커버에도 썼는데 이제 침묵 같은 경우도 사실 뒤에 뭐 기리스탄 주거지 갈리인의 그 일지라고 이제 그게 누락이 된 채로 번역이 됐는데 근데 또 찾아보니까 중앙일보사에서 1982년도에 낸 이제 그 굉장히 전문 문학가가 번역한 그 침묵 책에 그 부분이 이미 실려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실려 있는 그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안 읽히고 뭐 기독교 출판사에 나온 그런 게 좀 읽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알게 해주는 작품이기도 한데 뭐 말하자면 이거는 사실 그 침묵 같은 경우는 엔도의 상상력이 좀 들어간 측면이 있어요. 그 역사적인 그 사실에 근거해서 근거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엔도의 상상력이 꽤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진짜 자료 조사를 많이 해가지고 엄청 그 찐 역사 소설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이게 특이하게 이게 누가 봐도 그 저희가 읽으면 진짜 기독교 이야기 그 약간 침묵의 프리퀄 같은 느낌을 주는데 거기선 역사 모험 소설로 엄청 읽히고 그렇게 해석이 돼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되게 이제 그런 식으로 봐도 재밌는 소설이고 이게 500페이지가 조금 넘어가는데 그 되게 재밌게 그 읽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기독교인 소설가라고 했을 때 너무 이제 종교를 개입해서 번역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그 이 작품의 의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이제 보게 만드는 그런 이제 지점도 있어서 아무튼 그런 이제 엔도의 여러 이제 면모들을 그 잘 보여주는 작품인 것 같아서 이제 사무라이라는 작품을 뽑았고 이게 이제 뮤진트리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 그 송태옥이라고 굉장히 이 전문 이제 문학 번역가가 이제 번역을 해서 한번 이제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는 팔고 있으니까 그 사서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진짜 한편은 어두운 역사네요. 그러니까는 그 엔도샤쿠의 막 글을 빼고 이를테면은 그리고 그런 엔도샤쿠 정도의 당대에 이미 어쨌든 이제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를 정도의 작가면은 어지간하면 제목 그대로 살리는 게 그렇죠. 예. 예, 그건데 이거는 몰락이라고요? 위대한 몰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네. 그리고 막 이제 침묵의 자매편 이렇게 이제 홍보 문구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굉장히 읽을 때 그걸 좀 오독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죠. 그 사실 그 쓰는 시점은 거의 한 10몇 년이 차이 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아쉬움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읽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옛날에 읽은 분들도 새 번역으로 읽으신다거나 아니면 침묵 같은 경우도 뭐 침묵의 소리 이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누락된 부분이 실려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까지 같이 읽으면 제가 볼 때는 이미 익숙했던 분들도 굉장히 좀 낯설게 읽을 수 있는 독서의 경험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쉽고 어찌됐든 뭐 저는 이제 되게 재밌게 읽었고 그리고 이제 엔도샤쿠 같은 경우 이제 그 나가사키 소토메라는 이제 그 침묵 배경지에 문학관도 있고 뭐 여러 이제 그쪽에 뭐 지옥 온천이라 해가지고 그 온천 뜨거운 물로 이렇게 고문을 하기도 했거든요, 기독교인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 찾아볼 수도 있고 찾아보면 막 기행 자료들도 많아서 사실 이제 침묵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좀 다르게 읽는 방식도 좀 재미가 있을 것 같고 그 좀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그 사무라이 같은 경우도 뭐 좀 그렇게 좀 열어두고 좀 여러 지점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되게 좀 이미 아시는 분들은 좀 낯설게 읽을 수 있고 좀 그냥 모르시던 분들은 그냥 뭐 재미의 차원에서 그냥 그 통속 소설로서 이제 읽어도 재밌으니까 그냥 한번 추천
드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갈무리하고 싶네요. 예. 역시 권위자시군. 다 보신 느낌이 뭔가 나. 그러니까요. 네, 저희 이렇게 지금까지 알거나 모르거나 엔도슈아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엔도슈아쿠의 다채로운 면모를 이해하는 작은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항상 응원합니다. 고유의 독서길 찾아가시는데 저희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